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지열의 콩가루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호를 맞지 못할 뻔한 송소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왜 저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을 뻔했잖아.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하기 전에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진 변호사 막 전화기 들고 날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 생각엔 음주운전하는 인간들보다 더 나쁜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나 너무 깜짝 놀란 게 차 산지 1년 반밖에 안 돼. 그거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지금 7만을 탔는데 아직까지 차량이 고장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와. 정확하게는 차량이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났지, 굳이 맞아. 무시했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량 앞에 경고등이 들어왔었는데 계기판에 그냥 다녔다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제 좀 헷갈렸죠. 왜냐면 그게 경고판? 경고판이 들어왔다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계속 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치는 거지. 얘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질 않으니까 이게 지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치유가 자연 치유가 됐나 보다. 치유가 자동차가 와 키트야 무슨?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커피 사 갖고 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혹시 엔진 오일은 가신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엔진 오일이 뭐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랑 브레이크 오일은 아세요? 그랬더니 그게 뭐죠? 그러니까 차가 고장 나면 일단 뭐 어디를 가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차는 소모품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는 일단은 고장 나지 않아도 주기가 되면 갈아야 된다. 그랬더니 처음 들은 얘기래. 사실 엔진 오일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도 엔진 오일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좀 갈아야 한다. 근데 브레이크 오일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가 진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났어요. 뭔가 뭐 중에 내가 죄를 지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 졌어 내가 봤을 때. 범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부작위범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끔 뉴스 같은 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를 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호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행사 가이드, 뭐 부모님, 유치원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마치 그 사람을 해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명색이 우리가 뭐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변호사 둘을 데리고 진행자로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뒀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거 나만 이렇게 모르는 건가? 혹시 내가 정말 바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에 이제 좀 물어보잖아요. 아는 분의 아내분이 남편한테 이제 나 엔진오일 갈았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서 엔진오일을 갈아왔어? 그랬더니 마트에 가서 갈아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물음표? 마트에서 엔진오일을 갈아줬다고 그랬더니 불스 원샷 그거를 이제 넣은 게 엔진 오일이니까 액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어디다 넣은 거예요? 그것까진 연료 모르겠어요. 주입구에 넣는 거야 그냥 불스 원샷을. 근데 그것까진 모르겠대잖아. 그것도 모르는 거야. 잠깐만 엔진 오일을 어디 와이퍼 거기 아니 거기 그냥 넣은 거 기름에 아니야? 넣는 거. 주입구에 아니 넣는 그리고 그 불스 원샷 중에는 뭐 첨가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 엔진 오일이 아니라. 뭐 엔진 오일 아니야. 불소 다 아시지만 엔진 오일 아니지. 그렇죠. 그래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데 얘도 몰랐네. 아니 나는 불순물 안 넣어. 불스 원샷 안 되겠다.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만큼 나만큼 모르는 분이 또 도처에 있구나.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정확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 송소미 아나운서의 겨들송의 차는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다가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타이어가 산산조각으로 찢겨서 나가서 김밥처럼 풀려 있어요. 사진을 딱 봤는데 김밥처럼 풀려 있다 무슨 의미냐면요 타이어가 이렇게 똥똥한 게 아니라 착 붙어 있어요. 아니, 자전거 뭐냐면 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연필 깎으면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얇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과 껍질처럼. 이렇게 깎여 나갔더라고. 와 그걸 보면서 더 웃긴 건 레카차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사륜 차래요. 그럼 사륜 차는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야지. 띄워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바퀴만 질질 끌고 간 거야? 이륜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가고 있는데 뭐 탄 냄새가 나더래. 봤더니 뒷바퀴가 지 끌려서 다 타면서 오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런 일 덕분에 제 차가 지금 병원에 들어가서 종합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종합 검진이야. 내가 아까 전에 브레이크 패드랑 브레이크 오일 왜요? 얘기했더니 잠깐만요. 그러고 전화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엔진 오일은 갈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랑 브레이크 오일은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너무 비싸서 좀 생각 좀 해본다고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 패드랑 브레이크 오일인데. 진짜 아니 큰일 엔진 나요, 오일은 한 정말. 10만 원대인데 브레이크 그거는 30-40만 아 원.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자, 그러니까 그 잠깐만. 생각을 못했네. 비싸니까 중요하니까 비싼 거구나. 자, 우리 20만 원씩 내자 우리. 브레이크 아니 겨들성 없으면 우리 방송 못 하는데. 아니에요. 갈아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죠. 다행히. 진 변호사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들송이 네. 사고 우리 오늘 이제 사실 저희 주제는 음주운전입니다만 차량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죠.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이제 민사소송으로 다루니까 가정을 해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교들송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맞아. 이거 근데 이거 지금 진행 중인 아직 제 차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니까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렇게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제 차가 4륜인데 2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4륜인지 2륜인지 몰랐던 나의 잘못인가? 아니면 4륜을 2륜으로 적은 보험사의 잘못인가? 아니면 2륜이라고 적힌 걸 보고 4륜인지 확인을 안 하고 2륜으로 끌고 간 견인 기사님의 잘못인가? 아 이것도 따져볼만 하긴 하겠다. 제가 봤을 때 다 잘못한 거. 그죠?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다 잘못했어. 이거는 30만 왜냐 원이니까 10만 원씩 아니. 뿜빠이 해야겠네. 근데 제가 다 냈어요. 뿜빠이 일부. 괜찮아. 잘 알아들으셨죠? 뭘 알잖아. 누가 또 왜 콩가루에다 댓글을 일본 사람이라고 달아가지고 아니, 진 근데 변호사가 나는- 변호사님 국적이 일본이었어요. 이런 걸 왜 물어보게 만드는 거야 당신들 별명이 진짜. 양까무라잖아. 응.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어. 저는 그래서 혼자 막 추측을 했어요. 처음 이 네. 방송에 왔을 때 양까무라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혼자 추측하기로는 뭐 야비해서 카레를 뭐. 좋아해서 뭐 스시를 음. 좋아해서 뭐 등등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부캐가 많았어요. 원래는 이제 방송하면서 부캐를 처음 달았던 인간이 김어준이 뉴스공장하면서 김어준 공장장이 나보고 악마라고 해서 악마 변호사라고 했었고 왜 악마예요? 뭐 악마 같대. 오. 그때는 정확히 이유를 대자면 뉴스공장 전부터 내가 TBS를 2011년부터 계속해서 그 시간대에 출연을 했거든. 사장이 3번이 바뀌었고 PD가 4번을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뀐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악마 그거 왜 악마야? 그러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천사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고마워. 맞아. 그래서 악마라고 천사지 했었고 진짜. 뭐 그 외에도 뭐 언니라고도 하는 데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양까무라는 최영일 평론가가 붙인 거야. 최영일 평론가가 사실 이제 우리가 대한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TBS에서 골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골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더룸이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 흉내를 내가 냈었어. 그래서 뭐 우리 일본은 뭐 이러면서 그 흉내를 낸 걸 보고 최영일 평론가가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지. 양짬뽕은 뭐예요? 짬뽕은 그때 그거는 셋이 최영일 평론가랑 나랑 거의 없다랑 프로그램 내에서 당구장을 가서 당구를 1등을 한 사람은 짬뽕을 먹고 2등, 3등은 짜장면을 먹기로 했는데 나는 당구를 못 치거든. 당구를 못 치는데 내가 그냥 운이 좋아서 1등을 해버린 거야. 어머. 그래서 짬뽕을 먹었지. 그래서 그때 양짬뽕이 된 거야. 아이고 그 특별한 이유도 아닌데 왜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막. 아니 근데 별명 자체는 되게 재밌는데 별명이 생긴 과정은 더럽게 재미없네. 아무 재미없어. 아니 저도 이제 친구 중에 별명들이 진짜 많은데 어. 제 친구 중에는 도순이 맞구만이라는 애가 있어. 이건 뭐냐면 무슨 이 한 사람의 별명이야? 도순이 맞구만. 어. 근데 저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이름이 성현인데 근데 이제 잘못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는데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전화가 왔는데 도순이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 친구가 저 도순이 아닌데요. 그럼 보통 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잖아요. 근데 뭐라니야 도순이 맞구만. 그래갖고 걔가 도순이 맞구만이 됐어요. 그건 너무 웃기다. 보통 근데 저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니야 도순이 맞구만. 진짜 너무 웃겼었어. 도순이
또 이름도 도순이야. 도순이 약간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들한테 도순이 이런 거 도돌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야, 놀리신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런 사연이라도 있으면 내가 억울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무슨 정말 있는 없고가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별명들이에요. 없어 다. 짬뽕도 그렇고 악마도 그렇고 까무라도 그렇고 그냥 자꾸 갖다 붙이지 마. 좀. 그러니까 콩지열도 있잖아요. 제가 별명 좀 잘 짓거든요. 응. 하지 마. 나중에 하지 마. 제대로 된 거 하나 지어드릴게요. 없어도 돼. 난 부캐 욕심 없어. 그러면 양까무라로 쭉? 아니 그거 우리 방송에선 콩지열이에요. 콩지열. 콩지열 좋다, 콩지열. 콩지열 귀엽잖아요. 아, 네. 별로 귀엽게는 안 봐주시는 것 같아. 우리 아무튼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네. 얘기가 어디로 간 거야? 하여튼 음. 그래서 굳이 이제 비율을 왜 그러면 셋 다 잘못했다고 하냐고 보면 차종이 특정 차종이라서 사륜구동만 나오는 차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도 이륜이 있어? 대부분 다 이륜이고 사륜이 아주 극히 드물대요. 오히려 드물어? 응. 아니 또 어디서 그런 차를 샀어? 그냥 일반적인 걸 사야지 왜 그런 차를 사는 거야? 이유가 뭐야 대체? 네가 잘못했네. 아빠 친구가 샀어요. 그것도 왜 이거 근데 되게 안 잠깐 팔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럼 봤을 사륜을 때 왜 산 거야? 굳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니 뭐냐면 내가 봤을 때 겨들송의 삶을 봤을 때 야 이걸로 사 그래서 산 거야. 그냥 그쵸.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뭐 그리고 후륜, 이륜, 뭐 전륜, 뭐 사 이런 몰라요 개념. 그 이륜하고 사륜 모르니까. 차이는 알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번에 원래는 제가 그래서 사륜은 네 개의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는 차가 사륜.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야 사륜은? 사륜이요? 그런 연비가 안 좋대요. 그러니까 뭐가 건 뭐- 좋은지는 모르겠어. 그 연비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 어쩐지 제가 주유를 진짜 자주 넣어요. 어지럽다. 아, 이번에 알았어. 다음에 우리 다음 차는 꼭 이 이륜. 방송 보고 들송이한테 연락해서 사기치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 있으면 마음 접어라. 옆에 변호사 2명 붙어 있다. 지금부터는 안 섞는다. 제 생각에, 아 진짜 아니. 너무 제 생각엔 아. 이 방송을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어. 1회부터 20회까지 보잖아. 그럼 바로 달려올 거야 아마. 겨들송 사기 치려고. 그렇죠. 야 이거 책임감 느낀다 진짜. 저 혼자 속으로 그랬거든요. 아, 난 참 방송하기 좋은 컨디션이다. 뭐 인생에 에피소드가 너무 많으니까 방송에서 하나씩만 풀어도 너무 정말. 재밌네요. 그래 뭐 에피소드 그런 보자. 긍정적인 자세는 좋은 걸로 진짜.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근데 정말 야. 그런 것 이제 앞으로는 좀 경고등이 들어오면 경고등의 의미는 이거예요. 경고하는 거야. 너 엔진 오일이 지금 교환 주기가 되었어. 브레이크 오일이 떨어져 간다. 뒤질 수도 있다. 이거 뭔지 알겠죠? 이 차가 불에 탈 수 있어. 이거라니까. 아니 자동차 회사가 그럼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정도 지경에 이르면 막 소리를 미친 듯이 내줬으면 그게 좋겠어. 미친 듯이 내는 거야 차가. 막못 움직이게. 차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이 촬영하러 올 때마다 그 차 이렇게 해갖고 내가 보고 경고등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쌍욕을 해줄게. 야 지금 당장 가라. 멱살잡이. 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안전과 뭐 결부된 건 네. 진짜로 뭐 자주 가셔야 되고 솔직히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이렇게 옆에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싹 올라가서 저 앞에 타이어가 막 이렇게 뭉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막 모여 있는 애들. 네. 거기가 뭐냐면 브레이크 패드가 끊어지거나 뭐 그래서 브레이크 작동을 안 할 때 그냥 너 혼자 가서 저기서 죽어라야. 약간 스키장에 있는 아니, 망사 같은 거구나. 죽지는 않고 일단은 다른 차에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거기 갖다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데도 못 찾고 이제 브레이크가 안 되면 이제 다른 차에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론 본인도 피해지만 그 사람들 사실은 억울하게. 그러게요. 음주운전해서 뭐 피해 입은 사람이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잠깐만. 법적으로는 이거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왜? 겨들송 음주운전보다 더 심한 인간이라고 그런 거 아니겠죠? 맞아.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아.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은혜 입었다고 해야 되나? 잘 살아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앞바퀴 한 바퀴가 그렇게까지 얇아졌으면 만약에 그게 떨어져 나갔으면 차가 뒤집힐 수도 있었다는 전복되죠. 거예요. 그 속도에 따라서는 어. 전복되고 너무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우리 진 변호사가 일을 현장에서 많이 겪다 보면 더 많이 아니까 아는 게 많은 만큼 오히려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네. 다시는 그러지 마. 근데 내가 타이어 쌓는 거 얘기를 하니까 잊어먹고 있었던 풍경이 하나 떠오르는데 예전에 99년도에 나이지리아 축구 때문에 취재 간 적이 있었거든. 그 이동국 선수랑 같이 이렇게 청소년 대표팀. 그때 나이지리아 가면 버스 정류장에 타이어들이 기둥에 그렇게 빙 둘러져 있다. 왜냐하면 하도 세계 각국에서 낡은 차를 수입해 오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아예 없어. 어머. 버스에 그래서 거기 버스 정류장에서는 차가 속도를 갖다- 최대한 낮춰서 거기 가서 쿵 박아. 그러면서 가서 범벅하네. 진짜 리얼 범벅하네. 가야 버스가. 와 그래서 와. 우리가 그걸 보고 뭐야 이게. 뭐 리모컨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아 진짜 실화야. 물론 와. 지금 20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어쩐지 모르나 진짜 이런 나라가 있네 싶은 그런 브레이크가 그냥 없는 차를 와. 타고.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차들도 굴러다니더라고. 와, 좀- 그리고 그때 나이지리아에서 99년이었는데 인사 사고가 났었을 때 배상금이 20만 원이었어. 사망 사고. 너무.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지경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너무 좀 일이 음. 처참함이 불행하다. 진짜 황당할 정도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그거에 비교하면 진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요즘 정치 상황은 참 쉽지가 않네요. 여긴 정치한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네. 발 브레이크 말고 네.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차에는. 그래서 만약에 브레이크 패드가 끊어지면 엔진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차를 안 몰아봤으니까 그거 검색 한번 해봐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이 정도면 그 차를 다시 살까요? 제가 볼때 아니, 그 어쨌든 차가 이 방송 보고 혹시 차 다시 사라고 접근하지 마세요. 네. 각종 저기 중고차 업체에서 연락이. 네. 음. 자, 저희는 뭐 콩가루로 시작해서 원래는 이제 이혼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다루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 변호사 같은 재원을 이혼 얘기만으로 써 먹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에서 되게 잡다한 지식이 많으시네요. 잡다한 지식도 있고 법률 얘기를 하려는 거야. 아. 형사 민사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더 이상 이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야. 진 변호사가 너무 솔직해서 그렇고 사연을 또 제가 또 만들어내는데 한계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민사나 형사 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다뤄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고 사연은 지금 이제 저희가 직접 소개는 안 드리고 있지만 가족 119로 계속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고 진 변호사랑 제가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소개할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 자막 나가는 가족 119로 혹시 민사나 형사가 됐든 아니면 정말 저희가 시작했던 것처럼 이혼이 됐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궁금한 게 있다면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뉴스 돈 스파이크가 마약. 필로폰. 투약한 거 그것도 사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 저도 이제 마약 관련 사건도 해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때 그 검찰 시보를 했는데 그 검찰 시보를 했던 그 검사님이 마조부였어요. 마약하고 조직 폭력 전담. 부는 뭐예요? 마조부. 부서. 부서. 아. 마조부. 뭐 하나 만들게. 부 뭐가 있을까? 부장님. 마약 조직 부장님. 아무튼 그런 얘기도 뭐 다음번에 충분히 할 해도 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관련된 그런 얘기 해도 괜찮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번에 마약 그거 수리남 또 막 재밌잖아요. 요즘에 아, 마약 그거 얘기도 하면 좋죠. 좋겠다. 네. 마약 얘기는 요즘 너무 했어. 오늘 하여튼 네. 지난번에도 사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말아서 네. 김 변호사가 꼭 해야 될 얘기를 다 못했다 그래서 음주운전 얘기를 마주 네네네.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냐면 그 당일날 제 의뢰인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 왜요? 구속이 됐는데 이거는 진짜 이제 대갈축 분들한테 확실히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요즘에 이제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뭐 원래도 높은데 요즘에 정말 높아졌거든요. 윤창호법 나오고 네, 이러면서 그 이후로 뭐 그리고 사실은 뭐 그 도로교통법 위헌 나긴 했잖아요. 뭐 2회 이상인 경우에 그냥 무조건 가중 무조건 처벌하는 가중 거. 처벌하는 게 위헌 나긴 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생각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는 게 맞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처벌 수위를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벌금, 두 번째도 좀 높은 벌금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두 번째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기간이 좀 짧거나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오는 기간이 짧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 얘기고 옛날에는 2000년대 뭐 초중반에는 무조건 처음도 벌금, 두 번째도 벌금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두 번을 벌금으로 연달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세 번째는 이제 집행유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또 이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또 이게 간격이 되게 멀면 또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게 제 의뢰인은 사실은 뭐였냐면 올해 4월에 이제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되게 좀 그 음주운전도 사실 제대로 된 음주운전,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맞는데 숙취. 아 숙취운전. 왜냐면- 지난번에 숙취운전 얘기했었죠. 네. 아이고. 되게 또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전날 대리를 불렀는데 안 와갖고 차에서 그냥 주차장에서 주무신 거야.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도로에서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서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보험사를 불러서 어. 그 주유를 받으면 긴급 되잖아요. 주유를 해야지. 네. 근데 이 사람 이제 자기가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고 이제 뭐 약간 교통 방해가 되니까 경찰을 부른 거예요. 에? 네. 경찰도 같이 불렀어. 술이 안 깨신 것 같은데요. 경찰도 같이 불러서 뭐 경찰도 왔지. 그래서 경찰 교통정리 얘기를 하는데 술 냄새가 좀 나니까 술 냄새가 나시는데 혹시 뭐 좀 측정을 아이고.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취소 수치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뭐 벌금을 내고 임시면허로 다니시다가 이제 뭐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이제 또 점심에 뭐 이렇게 술 한잔 먹고 대리 불러서 집에 왔는데 회사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니까 뭐 대리가 또 안 잡히고 그래서 그 운전해서 나오다가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는데 이제 사람 다친 사고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연석을 박았고 돌이 반대편 차선으로 튀어서 이제 차가 두 대가 망가졌는데 어머, 그냥 그것도 다 보험 처리 다 네. 해주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의뢰인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 일단 두 번째도 벌금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기간이 이제 짧으니까. 근데 첫 번째 어떤 음주 단속 경위나 이런 거에 비해 그런 걸 봤을 때 뭐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너무 가능성이 낮고 아마 이제 재판 그러니까 약식 기소가 아니라 벌금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정식 재판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사받는데 경찰관이 뭐 별일 없으면 벌금으로 끝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좀 무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 경찰관 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요즘에 처벌 수위가 높아져서 아마 벌금으로는 안 되실 것 같고 아마 뭐 재판에 가서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된다. 그리고 결국 그 기소가 됐어요. 네. 벌금이 아니라 그냥 정식 재판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우리 가요대 예전 대표 변호사님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지 않다. 처벌 수위가 저는 이제 집행유예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처벌 수위가 그렇지 않다. 일단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시키고 감옥에서 한 4-5달을 살게 한 다음에 어머. 집행유예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일단 좀 세게 때린 다음에. 그렇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밥 먹으면서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근데 어쨌든 제가 할 건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선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재판 날 첫 길이 마지막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 뒤에 선고인데, 근데 내가 그날 저기 혹시 이제 한 달 뒤에 구속될 수 있으니까 신변 정리를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집행유예를 확신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 그 의뢰인이 한 달 동안 얼마나 괴롭게 살겠어.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막 그럴 것 같아서 아유.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날 방송 날이었어. 방송 촬영하는 날이었는데 2시에 선고인데 전화가 안 오는 거야. 2시 반이 됐는데 전화가 안 와. 뭐지?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꺼져 있어. 이건 뭐냐면 구속이네. 구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3시 반 되니까 이제 어머님한테 연락이 가서 구속됐다니 진짜 완전 멘붕.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의뢰인을 이렇게 경고조차 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됐다는 거면 그대로 그냥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그 법원의 민사재판정이랑 형사재판정의 차이가 민사재판정은 법정하고 방청석 사이에 아무 그 장치가 없는데 형사재판정은 이렇게 약간 나지막한 울타리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영어로는 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 변호사 시험을 바이 기제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 바를 넘을 수 있는 특권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이 되면 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바로 끌려가서 그냥 사복 벗고 그냥 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집행유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그대로 철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신 거죠. 그래서 엄청 충격적이었겠다. 제가 이제 구치소에 접견을 갔는데 네. 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선생님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일단 이런 경우는 다른 게 없어요. 왜냐면 방법이 1심에서 없어. 할 수 있는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럼 몇 개월 동안 들어가? 일단 선고 자체는 1년. 그러니까 이 아까 진 변호사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집행유예 1년이요? 아니, 실형 실형 1년에 집행유예 몇 년이에요? 아니 실형을 받았다니까. 실형 그냥 실형을 받았잖아요. 실형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받으면 예전에는 1년, 1년 6개월 이런 정도 선고를 하면 구속을 안 시켰어요. 어지간해서는. 그리고 변호사들도 보통 뉴스에서도 여러분들 보면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2년을 선고를 하지만 2년을 실형을 살아야 되지만 4년 동안 얌전하게 지내면 징역 안 보낼 게 이게 집행유예인데 근데 1년짜리 짧은 걸 선고를 하면서 바로 구속을 시켜서 구치소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항소를 하잖아. 항소하면 항소하는 재판 동안 두세 달, 서너 달 그렇죠. 걸린단 말이야. 네. 세네 달 동안을 걸리는 동안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또 받는 건데 네. 그리고 항소심 들어가서는 집행유예를 바꿔주는 거야. 아. 그러면 어차피 집행유예를 나중에 뭐 1년에 뭐 2년 이렇게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되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3, 4개월은 갇혀 있었던 뭐 건데 실형을 산 거죠. 네. 네. 진 변호사의 얘기는 요즘에는 이제 사실 두 번째 음주운전에 아무리 짧았더라도 이게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요즘에 법원이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잡고 네.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이 최근에 그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같은 경우도 네, 네. 9년을 구형해서도 구속을 안 시키고 재판을 했잖아. 이거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1년을 선고를 하면서 구속을 바로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법원이 처벌하고 있는 아니 아니요. 거예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첫 기일에 종결시키니까 변론 유지서를 다 작성해서 이제 갖고 가서 이제 법원에다 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형사 재판은 증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판사가 증거 기록을 못 봐요. 검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준 변론 유지서를 먼저 본 거야. 근데 이렇게 막 보다가 한 달 동안 2번 한 거예요? 딱 근데 표정이 이거 있잖아. 한 달 동안 2번 한 거예요? 진짜 무섭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판사 왜 저렇게 쳐다보지? 그 되게 뭔가- 좀 불안한 거야.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판사의 표정을 읽는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 판사는 뭐였냐면 진짜 이런 아. 표정이었어. 너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표정이었는데 그래도 2번째인데 이 사람 전과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없고 정말 평범한 분이셨는데. 완전 그리고 되게 순하고 사람도 너무 좋고 근데 또 회사에서 또 그 재무이사라서 엄청난 일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나와서 판사님 눈빛이 너무 좀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요즘에 처벌 수위가 높아져서 1심에서 법정 구속하고 항소심에서 풀어주는 케이스도 있는데 뭐 아니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랬는데 너무 안일했던 거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뭐 더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예.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음주로 걸리신 분들이 뭐 국선을 선임할 수도 있고 변호사 없이는 재판이 아마 안 될 텐데 그런 경우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어떤 양형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피해야 되지만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 이거 되게 되게- 많이 이게 진짜 이제 생활에 필요한 네. 음주운전 난 죽어도 안 하겠다 안 한다 어차피 상관없다라는 분들도 주변에서 나중에 하고 나서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이걸 가지고 조금 안 좋은 뭐 상담을 받게 되면 또 덮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있는 그대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음주운전으로 딱 걸리면 양형 자료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건 반성문이겠죠. 내가 잘못했다. 네. 반성한다, 인정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일단 차량을 매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면허가 어차피 취소될 거기 네네. 때문에 차량을 더 이상 내 소유로 갖고 있지 않는다는 그래서 차량을 넘기는 이거는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당사자의 선택이에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첫 번째다 그러면 그냥 안 팔아도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형 선고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차량은 매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니, 그렇죠. 거죠? 운전을 나는 앞으로 다시는 못하지 않냐. 어차피 나 차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쨌든 음주라는 것이, 그리고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다는 것이 이게 음주의 어떤 습벽, 알코올 의존증 네. 이런 거라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약을 처방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기적인 상담. 네, 상담을 받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탄원서 같은 거, 주변 사람들 탄원서, 그리고 뭐 기부금 뭐 영수증, 네. 그리고 뭐 장기 기증 서약서 이런 것도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내가 이제 장기를 다 기증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을,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된 이후부터 쭉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뭐 버스 이용 내역, 택시 이용 내역, 뭐 지하철 이용 내역 이런 것들도 쭉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예. 진짜 음주운전이 보통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정말 무섭네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아직도 뭐냐면 쉽게 생각하는 음. 사람이 있어. 안 되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정말 무시무시한 건데 자기가 운전을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더 이상 차를 보유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면 차를 내가 술을 마셔야 된다. 그럼 술이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차를 가지고 가면 안 돼. 차 키도 집에 놔두고 맞아. 뭐 갑자기 지나가는 차를 막 뺏어서 자기가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정도면 진짜 알코올 사실상 중독이죠. 네. 왜냐면 기억을 못한 정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도입된 국가들도 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로 차에 그러니까 음주 차에 타면 시동을 걸기 전에 자기 차인데 후 불어야 되는 거야. 좋다. 그래서 후 불어가지고 맞아. 그 그런 거 시동 있어요. 안 걸리게 되는 걸 우리도 도입을 할 예정이긴 해요.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일단은 술을 그렇게 드시는 것부터 고쳐야 되지만 지금 변호사 말씀처럼 혹시 진짜 있어요. 진짜 말도 많아요. 모르는데 집에 왔는데 눈 뜨고 보면 내가 어떻게 왔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건 진짜 위험하다. 있어. 네. 그게 진짜 왜 위험하냐면 그 주변에서 보면 말리세요 진짜. 완전 그 명정 필름이 끊긴 상태로 막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거는 그냥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폭탄이야, 그냥 폭탄. 그냥 시한 폭탄인 거예요. 너무 위험하네. 그리고 저는 제 의뢰인 중에 뭐 여러 차례 걸려서 또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신호 대기에서 자기가 음주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잠이 든 거야. 곽도원 이번에 예. 곽도원 제주 경찰이 에어포에서 문을 해서 내려갔고 있는데 응? 뭐예요? 진짜 아니 진짜로 거기서 이제 푹 자고 일어나니까 어떡해. 여기 뭔데요? 뭐 제가 왜 잘못했나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천만다행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 그렇지. 누가 다치지 않고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맞아요. 사고 안 내고 잡히게 감옥을 갔다 다행이야. 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 저 의뢰인분 너무 안타깝지만 법원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실현을 시키는 거지. 그렇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갑자기 교도소 이거야. 그냥 이렇게 갑자기 방송하다가 내일 서울구치소에 갑자기 들어가서 어디 화장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어디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단 화장도 못해. 다른 사람이 돼. 어떡해. 새로 그거 태어난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를 3-4달을 있다 보면 야 내가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 절대 안 하겠다.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기 또랑이에서 주무세요. 차를 버리고 차라리 또랑에서 주무세요. 나는 원래 음주운전하고는 아예 정말 담을 쌓은 사람 아예 뭐 운전을 안 하시니까. 운전을 평소에도 잘 안 할 뿐더러 애초에 그런 걸 시도해 본 적도 없으니까. 지금 그 의뢰인분한테는 제가 항소심에서 해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항소심 재판,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사건 번호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날부터는 이제 구치소에서 자기가 반성문 하나를 써서 교도관한테 딱 주면 네. 그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건 기록에 몇 월 며칠 누구 반성문 제출. 그러면 이제 매일 내면 매일 그게 기록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이 나의 사건 검색에 스크롤을 내리면 반성문을 얼마나 냈는지가 이 스크롤을 넘기는 이 양으로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매일 내면 스크롤이 진짜 길어지거든요. 만약에 하루에- 3달 동안
3달 동안 매일 냈다고 치면 이건 100개예요, 100개. 그러네요. 네. 하루에 한 개 이상 내도 돼요? 한 개 이상 내도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하라고 했고 다만 이제 우리 PD 분들은 이제 반성문을 감동적으로 쓰면 뭐 감형해 주냐 이러는데 읽어보진 않습니다. 네. 판사님이 100일 동안 이걸 낸 걸 다 읽어보지는 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봐? 어쨌든 반성문을 그렇게 많이 냈다라는 걸 네.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우, 뭐 근데 이거 감형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안 읽어본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썼다가 그랬다가는- 판사분이 100장 중에 하나 한번 읽어볼까? 쓱 뽑았는데 아유 그럼 큰일 나요. 이게 음. 보면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자기 사건 보도를 넣으면 그러니까 판사도 그 비슷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 같은 게 쭉 뜨는 거예요 화면에. 근데 매일 매일 하면 이게 자동으로 제출된 서류들이 기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90번째까지 기록이 되면 쭉 화면을 한 7, 8번을 스크롤해서 내려가야 될 정도로 되니까 그렇죠. 재판장 입장에서도 이 사건 디지털로 다 보거든요. 이런 그렇죠. 판사들도 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쭉 보다가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반성을 태도가 좀 좀 했네. 했네 이런 거고요.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에 반성문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강력 사건들에 있어서도 반성문 몇 장 냈다고 그걸로 확 감형해주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아주 특수하게 다루는 겁니다. 구속도 요즘엔 강력 사건도 잘 안 시키지만 음주운전은 진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치료 목적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안에. 이 사람이 매일같이 반성을 냈다면 사실은 판사가 직접 불러다가 뭐 말을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행위 자체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제 주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음주가 단속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좀 이것도 또 알려드릴게요. 정말 황당한 사연들이 많지. 일단은 제 친구 사연인데 제 친구는 음주가 단속된 게 아니라 술 이렇게 취해갖고 이제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네. 이제 좁은 골목인데 역주행을 한 거야. 역주행을 하고 가다가 그 이 사이렌을 깜빡깜빡이는 걸 안 킨 경찰차랑 그냥 경찰차랑 그냥 만난 거야. 아 부딪히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경찰 걔도 이렇게 봤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경찰차가 이렇게 만약에 빨간 이걸 하고 왔으면은 경찰차인 줄 알고 피했겠지. 네. 근데 그냥 맞닥뜨린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쟤는 뭐지? 그러고 이제 내려갔고 똑똑똑 했는데 이제 술이 엄청 취한 상태를 어떡해. 발견되니까 경찰차는 사실 그 경찰도요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 있고 교통 그냥 경찰이 경찰이 있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찰은 이 부는 걸 안 갖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같이 뭐 파출소로 가자. 네. 그래갖고 갔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를 그 기구를 가지고 오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음주 단속이 되면 입을 헹구라고 해요. 입 안에 남아 있는 어떤 그 알코올로 인해서 실제 숨으로 그러니까 숨에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숨에서 나오는 알코올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무조건 입을 헹구셔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뭐 그 수치가 좀 더 낮아지니까. 그리고 이거는 진짜 웃겼던 일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입을 헹구라고 해서 이제 화장실에 갔대요. 화장실에 갔는데 술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상태니까 손을 넣어서 오바이트를 하면 속에 있던 술이 나올 거라고 쏟아져 생각했구나. 술이 쏟아져 나와서 혹시 좀 있다가 내가 불게 되는 수치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기특하다. 마치 제가 잔뜩 먹고 토하면 살이 안 찌겠지 이런 느낌인 거죠. 거잖아요. 그래갖고 손을 이렇게 넣다가 또 너무 웃긴 게 술이 취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안 했대. 가지가지 한다. 이 멍충이가 가지가지. 거기서 자기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안 했대. 그래갖고 나와서 이렇게 불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꽤 오래전이라 0.1이면 취소되는 데였거든요. 0.1이 조금 넘었더래요. 지금은 아우. 0.08이 기준인데 자 이제부터가 조심하셔야 된다. 이 멍충이가 0.1이 간 넘으니까 경찰관한테 체열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체열 피를 뽑겠다고. 그럼 더 잘 세게 몰랐던 나오잖아요. 거죠. 그래갖고 체열을 해서 0.115 뭐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벌금 액수도 훨씬 높아지고 자 정리를 하면 일단 입을 무조건 헹구고 뭐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후 아니고 안돼 안돼 빨아들여라. 안돼. 이거 이러면 이거 뭐냐면 아이. 측정겁으로 이거
예. 측정 거부로 되고 직전 거부를 당하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가장 높은 수치의 음주를 한 것과 똑같이 일단 처벌받습니다. 정리를 아. 하자면 입을 잘 헹구시고 불고 수치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집에 가셔야 되고 체열하겠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근데 연예인들이 가끔 절대 하시면 안 돼. 하잖아요. 그건 시간 벌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알코올도 이제 증강기가 있고 이게 하강기가 음. 있는데 피해는 사실은 뭐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그 전날 술을 엄청 먹고 오늘도 먹었어. 그러면 그 전날 알코올도 남아 있어요. 피해는. 그리고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 거부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취소해요. 네. 내가 0.3 이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측정 거부를 하면 그거는 때려만. 그냥 취소해요. 그리고 벌금도 엄청 높고 여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거 했었잖아요. 이걸 궁금했어요. 보면 자 일단은 위반횟수 1회, 2회는 이제 처벌 그 규정이 아예 위헌으로 사라졌거든요. 지금 이제 0.03이 넘어야지 정지잖아요. 0.03부터 0.08까지가 정지. 이거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거의 뭐 벌금으로 끝나겠죠. 그리고 0.08부터 0.2. 0.2는 뭐냐면요. 0.2는 그냥 완전 완전 꽐라 그냥 꽐라. 마탱이 가는. 만취 만취. 상태인 거죠. 저번에 그 회식 때.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하니? 에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술이 약해서. 영- 0.3. 술이 약해서. 회식 때 0.3, 0.1, 0.4.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0.08에서 그러니까 취소인데 2까지 0.2%까지는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 그리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 보통 첫 번째면은 한 6, 700 나와요 벌금이. 꽤 많이 나오네요.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0.2% 이상 이거는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벌금도 0.2가 넘으면 미니멈이 1,000인 거예요. 물론 뭐 장량감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벌금 약식 내기 기준이니까. 위해서라도 차 팔아야 돼. 네. 아니 진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열을 하면 0.17 정도인 사람이 0.2가 넘을 수 있어요. 그냥 걸리면 측정 거부.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사실 사람이 이제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맞아, 대로 맞아. 하세요. 이게 정답이야.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얌전하게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날 일어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리고 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예전에 이창명 씨 사건 있잖아요. 도망가 버려. 도망가 버린 끝까지 거. 못 잡은데. 예. 그 결국은 무죄로 끝났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 사람이 실제로 술을 마시고 뭐 운전을 했는지 이런 건 뭐 그 본인과 알수 없지. 신만 알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사건은 별로 안 좋은 선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술 당연히 마시고 도망가면 된다라는 어떤 선례를 잘못된 이건 시간을- 전제는 그 사람이 진짜 술을 마셨다는 전제하라면 아니,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안 잡힐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그렇죠. 잡힙니다. 이게 덧붙이자면 술 먹고 시키는 대로 음주 측정만 해도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서 거부하고 심지어 상대방 폭행하고 맞아.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를 의심해. 그 술김에 나 안 먹었어요 이렇게 툭툭 치고 이렇게 싸움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바로 뭐냐면, 그냥 자, 바로 가는 거야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세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개기는 사람이 경찰이라- 꼭 있어. 경찰이라 술 안 마셨다니까 막 밀치고 밀었는데 넘어지기라도 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우. 그 와. 경찰관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바디캠이 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녹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예전에 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내려서 실랑이라다가 너 술 먹었지 그러니까 밀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추격을 해서 공원 화장실에 차를 공원에 버리고 공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싸우다가 경찰한테 잡힌 거야. 그러면 죄가 음주에 도주치상에 상해에 와. 공무집방에 바로 들어가 버린 거야. 이거는 저기 그 연수원 때 형사 판례 실무에 나올 법한 어. 죄를 한 그 몇 15대 개. 실제로 네. 겪은 분인데 와. 잡혀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넋이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술이 깨고 나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그쵸.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아까 이제 그 시간을 벌려는 생각을 가끔들 하시는 분들 네. 계시거든요. 음주 측정을 하면요. 불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잡혔을 때 시간을 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계산식이. 위드 그래서 마크. 아무리 시간을 오래 걸려서 불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술 취한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맞아. 제발. 일단 술 먹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운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술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있다면.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술자리가 있을 때는 그냥 차를 아예 두고 갖고 오는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를 뺏어서 운전하는 경우는 나는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고 시키는 대로 하고 도주 절대 안 돼. 저 앞에서 이게 뭐 이렇게 그 검사하고 있는데 차 이제 돌려서. 중앙선 넘어가고 막 도망가자.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네. 네. 절대 그러니까 아까 이창명 씨 사례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 모범 가족 거기서도 이렇게 경찰이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중앙선 넘어서 도망가서 안 잡히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아니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잡힙니다. 다 잡혀. 영화 드라마에서나 도망갈 수 있지 어디를 도망가? 맞아. 도망가다가 이게 사람이 술을 먹고 내가 도망갔어. 운전 그럼 30km로 도망갈 순 없잖아. 100km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사람이라도 치여서 그 사람이 아유. 어떻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최소한 막 5년에서 10년 형이 그 나오는 거야. 피해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피해자도 얼마나 그렇고. 억울한 이거는 일이야.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냥 벌금 내고 끝날 수 있는 사안인데 갑자기 한 10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시킨 대로 조심하세요. 진짜. 시킨 대로 하자. 대갈족 분들. 도망가지 말자. 맞아. 일단 그 전제는 술을 먹지 말자. 참 그 알코올 중독이 사실 저도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알코올 중독이 진짜 요즘에 정말 큰 사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예전에 공익근무할 때 그 저희 계장님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차 되시는 계장님이었는데 이분은 술을 그냥 딱 보면 술이 하루 종일 취해 있어요. 아 낮에도 취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낮에도 그러니까 매일 술을 먹는 것 같아. 아휴.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이제 저는 안에서 뭐지 그 인감증명서 이렇게 수발 쓰니까 이제 이사 들어오면 인감증명서 받아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런 업무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냉장고인데 냉장고 여러분 소주가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사무실에? 네, 사무실 안쪽 냉장고니까.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어떤 민원인이 와갖고 그 다른 직원이랑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진상들 많잖아요. 그래갖고 뭐 야 네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사과 안 하는 거야 막 이러니까 그 직원분 또 강직하신 분이었거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막 이러면서 막 둘이 막 싸우는데 그 계장님이 간 거야. 그래서 민원인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민원이 뭐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저 여기 계장이고요 뭐 이러는데 뭐야 술 먹었어? 당신 술 먹었어? 어떡해. 마음 살아. 그랬더니 그 계장님 너무 불쌍하게 저 어제 마신 거예요 이러는데 너무 불쌍하더라. 근데 사실 그 사람 그 전에도 점심 먹으면서 안에서 소주 마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유. 저는 그분이 되게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어떻게 되실 줄 알았는데 한 7, 8년 정도 뒤에 그 버스에서 만났거든요. 그때까지 살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결말이 좀 이상한데요. 좀 이상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왜냐하면 담배는 너무 많이 피고 어. 술도 매일 취해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몇 년 안에 가겠구나 싶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쉽게 가는 분도 많아. 아, 그런가? 절대 맞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은데 하여튼 조심해야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모로 술은 적당히 좋아하더라도 술은 적당히. 네. 좋은 만큼만 마십시다. 네. 이래도 음주운전 할 겁니까가 저희 오늘 또 그렇죠. 2탄 네. 주제였는데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안 음주운전은 됩니다. 우리 나의 생명, 우리 가족의 어떤 미래, 미래 그리고 남의 생명까지. 다른 타인의 생명과 가족들 뭐 미래 이런 걸 다 뺏어가는 거라서 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요.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광고가 없이 깔끔한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없는 깔끔해. 나저 들어왔으면 좋겠다 진짜.
들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그리고 우리 슈킹 PD가 네. 우리는 광고가 없지만 다음 주에 굉장히 놀라운 광고가 하나 등장할 거라며 유튜브 생태계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걸 예고 광고를 하래. 예고 광고? 무슨 광고인지는 안 가르쳐 주면서 아 어쨌든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것이다.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광고 없이 깔끔하게 가는 거죠. 네, 대갈쪽 그 굿즈 인증샷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오 아우, 예뻐. 예쁘다. 오. 어디 좋은데 놀러 가셨나 보다. 오. 집이신가? 그러게요. 이게 근데 사연이 좀 있어요. 네. 아이고 3월 9일 이후 밥도 못 먹고 우울해서 병 걸린 사람처럼 말라갔는데 대한뉴스 덕분에 다시 제 몸무게 찾았어요. 너무도 빨리 에셋 태워놓고 혼자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서 공개 방송 가고 힐링 받고 오고 공개 방송 오셨거든요. 오셨구나. 지방에서 저곳에 집이신가 봐요. 지방에서 머그컵 그게 뭐라고 배송 받으니 또 힐링이 되네. 죄송합니다. 2달이 넘게 걸렸죠. 자 아침에 어디 다녀오느라 운전하며 오늘 대한뉴스 들으면서 내렸는데 집 앞에 배송이 딱 와 있어서 바로 리뷰 남깁니다. 앞으로도 공개 방송 굿즈 더더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비싸도 삽니다. 우리 대갈축은 앞으로는 싼 걸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근데 너무 좋으시다. 예쁘게 잘 찍으셨다. 지역이 어디신데 저렇게까지 집이 예쁘지? 너무 예쁜데요. 야 저기서 네. 저렇게 대갈축 굿즈에다가 커피 드시면서 이렇게 밖에 보면 어, 너무 되게 좋아요. 뿌듯하시겠다. 진짜. 자, 또 다른 분이 없어요? 음. 네, 없으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희는 굿즈도 깔끔하게 하나만 소개하고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명절 때 에피소드 보내주신 분 굿즈 갔을지 모르겠네요. 따로 보내드렸나? 보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예.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소식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음주운전 그림 안 해요? 그림 없어. 그림 나도. 없기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래? 술 먹었니? 내 허락도 없이 누가 그림을 없으래? 제가 좀 쉬느라고 네. 그림 책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는 이제 영원히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기다려보라니까 어마어마한 게 왜 있잖아요. 광고에 그렇게 욕심을 아니 내? 오늘도 커피 사갖고 오는데 아무것도 없길래 어. 그래 이랬는데 그 PD님이 뭐 이렇게 주섬주섬 갖고 오더니 또 이거를 꺼내쟁기라고 내가 진짜 씨 미리 해놔.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다가 그거 꺼냈는데 이것도 나오면 내가 진짜 이게 미워지고 있어 진짜. 왜 집변사를 화나게 만드는 거야? 광고인 줄 미리 해놔, 알았는데.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양절의 콩가루 음주운전 2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엔 또 무슨 얘기 하나요? 다음 주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하고자 해서 왜냐면 여기 다 가정이 화목하셔서 네. 이혼하실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화목하시는 건 당연히 맞고요. 이제 주변에 그래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시 한번 가족 119 차마 그래서 제 내보겠습니다. 생각에 이제 법률 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생활에 그리고- 필요한 것들. 그리고 뭐 재판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 한번 그냥 할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종합 정리 한번 이제 해주시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든 해보려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되게 맛집으로 뭐 이렇게 김밥을 이렇게 하다가 더럽게 안 팔려. 그래갖고 갑자기 막 라면이 추가되고 갑자기 수제비에 회도 팔고 짜장면에 아니야 아구찜. 아구찜도 그건 들어오고 아니야. 그건 갑자기 왜 무슨 그래 지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에요, 볶음밥 막 이런 거 야, 더 나가 이제 막 다 빨리 추가되는 거야. 빨리 저희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빨리 다음 끊어.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